3. 에드먼드와 옷장. 루시는 빈방에서 복도로 뛰어나오자마자 다른 세 형제들을 만났다. 루시가 거듭 말했다. 난 괜찮아. 방금 돌아왔어. 수잔이 물었다. 루시, 도대체 무슨 소리야? 루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왜? 내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피터가 말했다. 아, 너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렇지? 가엾은 루시. 숨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니? 사람들이 널 찾게 하려면 더 오래 숨어 있었어야지. 몇 시간이나 딴 데 가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에드먼드가 자기 머리를 콩콩 두드리며 말했다. 돌았군. 완전히 돌았어. 피터가 물었다. 루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참, 내가 옷장 안으로 들어갔을 땐 막 아침을 먹은 다음이었단 말이야. 난 몇 시간 동안 딴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별별 일이 다 있었다고. 수잔이 말했다. 루시, 멍청한 소리 그만해. 우린 방금 그 방에서 나왔어. 너만 거기 남아 있었고. 피터가 말했다. 루시는 멍청한 소리를 한 게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지어낸 것뿐이지. 그렇지, 루시? 장난인데 뭐. 아니야, 피터 오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마법의 옷장이야. 그 안에는 숲이 있고 눈이 내리고 파우누스도 있고 마녀도 있고 나니아라는 나라도 있어. 가서 보란 말이야.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루시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다들 루시와 함께 그 방으로 되돌아갔다. 루시는 쏜살같이 앞장서서 달려가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다. 자, 직접 봐! 수잔은 모피코트를 옆으로 제치고 고개를 안으로 디밀며 말했다. 아, 바보. 이건 그냥 옷장이야. 봐, 뒷벽이 있잖아. 모두들 안을 들여다보며 코트를 밀어젖혔다. 그때 루시와 함께 모두가 본 것은 틀림없는 보통 옷장이었다. 숲도 눈도 보이지 않고 옷걸이가 붙어있는 옷장 뒷벽만 확실히 있었다. 피터는 벽이 단단한지 확인하느라 옷장 안으로 들어가 똑똑 두드려 보기까지 했다. 피터가 다시 나오면서 말했다. 장난이 심했어, 루시. 우린 감쪽같이 속았다고. 대단한걸? 반쯤은 믿었잖아. 장난이 아니야. 방금 전까지 딴판이었다고. 정말이란 말이야. 맹세해. 자, 루시. 좀 지나치잖아. 농담이지? 이제 장난은 그만두렴. 얼굴이 새빨개진 루시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뭐라 해야 좋을지 몰라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루시는 아주 비참했다. 만일 루시가 죄다 재미삼아 꾸며낸 얘기라고만 했으면 다른 형제들과 얼마든지 화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루시는 거짓말이라곤 손톱만큼도 할 줄 모르는 아이고 자신이 본 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장난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다른 형제들은 루시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루시는 몹시 슬펐다. 이거 젖었어. 젖은 게 아니고 여기가 습해. 지금 비가 와서 습해서 그런가. 그냥 습한 거야. 그냥 이불 덮지 말고 누워. 그럼 습한 거 뭐예요? 습기가 많다고 비가 와서. 젖은 게 아니고 그냥 물기가 많은 거야, 공기 중에. 자, 그 때문에 큰 오빠와 언니는 별뜻 없이 그랬지만 작은 오빠만은 분명히 아기가 있었다. 에드먼드는 루시만 보면 온 집안 벽장마다 또 다른 새로운 나라들이 있냐고 놀려댔다. 더욱이 요즘같이 즐거워야 할 때 그렇지 못한 것은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날씨가 계속 화창해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바깥에서 헤엄치고 낚시하고 나무에 기어오르고 히스가 무성한 들판에서 뒹굴며 놀았다. 그렇지만 루시는 도무지 재미가 없었다.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날 오후까지 줄기차게 비가 내리자 아이들은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 수잔이 술래였다. 다들 숨으려고 흩어지자마자 루시는 옷장이 있는 방으로 갔다. 옷장에 숨을 생각은 없었다. 그랬다가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도 옷장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이제는 루시조차 나니아와 파우누스가 꿈이 아니었을까 의심스러웠다. 집이 워낙 크고 복잡해서 숨을 곳은 많았다. 루시는 옷장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서 딴 데 숨어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았다.
그런데 막 옷장 앞에 다다른 순간 바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루시는 할 수 없이 옷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은 다음 붙들고 있었다. 절대로 문을 꽉 닫지는 않았다.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왜요? 때문이다. 마법의 옷장이 아니라도 말이다. 왜요? 무섭잖아, 문 닫으면. 왜 그럴 것 같아, 너는? 옷장 문. 어두워서. 루시가 방금 들은 발자국 소리는 에드먼드의 발소리였다. 에드먼드는 방으로 들어오다가 때마침 옷장 안으로 사라지는 루시를 보았다. 에드먼드는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특별히 숨기 좋아서가 아니라 루시가 말한 상상의 나라를 트집잡아 계속 놀려먹으려는 심보에서였다. 에드먼드는 옷장 문을 열었다. 여느 때처럼 코트가 걸려있고 조명 냄새가 풍기고 컴컴하고 조용했다. 루시는 보이지 않았다. 에드먼드는 혼자 중얼거렸다. 루시는 내가 수잔 누나인 줄 아나 봐. 그래서 뒤에 꼼짝 않고 숨어있는 걸 거야. 에드먼드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것이 매우 멍청한 짓이라는 걸 깜빡 잊었다. 그때부터 에드먼드는 루시를 찾아 어둠 속을 더듬어 나갔다. 몇 초 안에 루시를 찾을 거라고 기대했던 에드먼드는 예상이 빗나가자 다소 당황했다. 다시 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만 문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에드먼드는 그만 꺼림칙해져서 사방을 거칠게 더듬거리며 소리 질렀다. 루시! 루시! 어딨니?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에드먼드는 자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장 같은 데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들판에서 나는 듯한 소리였다. 게다가 에드먼드는 불현듯 추위를 느꼈다. 그때 불빛이 보였다. 에드먼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 다행이야. 문이 저절로 열린 게 틀림없어. 그러고는 루시 생각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불빛 쪽으로 다가갔다. 옷장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에드먼드가 발을 내디딘 곳은 빈 방이 아니었다. 어둑어둑하게 우거진 어느 전나무 숲 그림자를 벗어나 숲 한가운데 탁 트인 공간에 서 있었다. 발 아래로 뽀드득 뽀드득 마른 눈이 밟혔고 나뭇가지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갠 겨울 아침에나 볼 수 있는 옅은 쪽빛이었다. 바로 앞에서 선명하고 붉은 해가 나무줄기 사이로 막 떠오르고 있었다. 사방이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그 나라에 살아있는 것이라곤 에드먼드 혼자뿐인 것 같았다.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울새나 다람쥐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숲이었다. 에드먼드는 추워서 덜덜 떨었다. 에드먼드는 그제야 루시를 찾던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와 더불어 지금 현실로 밝혀진 상상의 나라를 가지고 루시한테 얼마나 심술궂게 굴었는지도 떠올랐다. 에드먼드는 루시가 틀림없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루시! 루시! 나도 왔어! 나야, 에드먼드!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에드먼드는 루시는 요즘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야 하고 생각했다. 에드먼드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렇게 낯설고 춥고 적막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은 더욱 싫었다. 그래서 다시 소리쳤다. 루시! 의심해서 미안해. 네가 옳았어. 어서 나와. 우리 화해하자. 그러나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다. 에드먼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자애들은 다 그래. 꽁 해가지고 사과도 안 받아들이고 말이야. 에드먼드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거의 굳혔을 때였다. 숲 저 멀리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술록 2마리가 끄는 썰매 한 대가 보였다. 셰틀랜드 종의 조랑말만한 술록은 설이 어찌나 하얀지 눈보다 더 하얗게 보였다. 높이 뻗어 있는 술록의 뿔은 아침 노을을 받아 불타는 듯 빛나고 있었다. 주홍빛 가죽으로 된 술록의 끌체에는 종이 가득 달려 있었다. 썰매에는 일어서봤자 키가 1미터도 채 안 될 것 같은 뚱뚱한 난쟁이가 앉아서 술록을 몰고 있었다. 그 사람은 북극곰 모피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다란 금빛 장식 술이 달린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난쟁이의 무성한 수염은 무릎까지 내려와 담요 노릇을 제법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쟁이 뒤로 썰매 한가운데 아주 높다란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에드먼드가 이제까지 본 여자 가운데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어마어마한 여인이었다.
그 여인도 목까지 올라오는 하얀 모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른손에는 길고 곧은 황금빛 마법의 지팡이를 들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새빨간 입술만 빼고는 그냥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흰 눈이나 백지장 같았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매우 오만하고 차갑고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다. 썰매가 에드먼드 쪽으로 휙 다가왔다. 종이 딸랑딸랑 울리고 난쟁이가 채찍을 휘두르는 가운데 썰매 양옆으로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썰매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여인이 말했다. 멈춰라! 난쟁이가 너무 갑자기 고삐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술록들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술록들은 이내 자세를 추스른 뒤 재갈을 우두둑 우두둑 씹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차디찬 대기 속으로 뿜어져 나오는 술록들의 콧김이 마치 연기처럼 보였다. 여인은 에드먼드를 매섭게 쏘아보며 물었다. 그런데 넌 뭐냐? 에드먼드는 다소 어색하게만 대답했다. 나는 에드먼드예요. 에드먼드는 자기를 쳐다보는 여인의 눈초리가 싫었다. 여인은 얼굴을 찡그리더니 아까보다 더 험악하게 쏘아보며 물었다. 그게 여왕한테 하는 말버릇이냐? 용서하세요, 여왕폐하. 몰랐어요. 나니아 여왕을 모른다고? 허참, 이제부터는 똑똑히 알게 해주지. 그건 그렇고 다시 묻겠는데 넌 뭐냐? 여왕폐하, 도대체 뭘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 다녀요. 아무튼 지금은 방학이라서 안 다니지만요. 4. 터키 젤리. 여왕이 다시 물었다. 도대체 넌 뭐지? 턱수염을 쌍민 난쟁이냐? 에드먼드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여왕폐하. 턱수염 같은 건 난 적이 없어요. 저는 사내 아이예요. 사내 아이라. 그럼 네가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냐? 에드먼드는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서 있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왕이 말했다. 네가 무엇이든 바보천치란 건 알겠다. 마지막으로 물을 테니 대답하거라. 안 그러면 경칠 줄 알아라. 너는 인간이냐? 네, 여왕폐하. 어떻게 내 왕국으로 들어왔지? 저 여왕폐하 옷장으로 들어왔어요. 옷장?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문을 열었더니 여기 와 있었어요, 여왕폐하. 여왕은 에드먼드한테라기보다 자기한테 중얼거렸다. 문이라? 인간 세계에서 들어오는 문? 그래, 그런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긴 해. 어쩌면 그게 모든 걸 파괴시켜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한 놈뿐이잖아. 그 정도야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여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글거리는 눈으로 에드먼드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마법의 지팡이를 쳐들었다. 에드먼드는 여왕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겠구나 싶었지만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이젠 죽었구나 싶어 단념하려는 순간 여왕은 마음을 바꾼 듯했다. 갑자기 여왕의 말투가 싹 바뀌었다. 가엾은 녀석, 몹시 추워 보이는구나. 얼른 내 옆으로 앉으렴. 내 망토를 걸쳐줄 테니 서로 얘기나 좀 나누자꾸나. 에드먼드는 이렇듯 돌변한 태도가 석연치 않았지만 감히 싫다고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썰매로 다가가 여왕의 발치에 앉았다. 여왕은 자기 모피 망토로 에드먼드의 몸을 감싸주었다. 뭐 따뜻한 걸 좀 마시겠니? 어때? 에드먼드는 너무나 추워서 이를 딱딱 맞부딪히며 말했다. 네, 주세요, 여왕폐하. 여왕은 짐꾸러미에서 구리로 만든 듯한 작은 병을 꺼냈다. 그러고는 팔을 뻗어 썰매가 지나가는 눈길 위에 병 속에 든 것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에드먼드는 그 물방울이 공중에서 한순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물방울이 눈에 닿는 순간 슉슉 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석컵이 나타났다. 난쟁이는 얼른 컵을 집어서 에드먼드에게 건네주며 저를 꾸벅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별로 좋은 미소는 아니었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자 에드먼드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아주 달콤하고 거품이 있는 크림이 듬뿍 든 것으로 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다. 에드먼드는 금세 발끝까지 몸이 따뜻해졌다. 여왕이 곧 말을 꺼냈다. 예? 아담의 아들아? 먹을 것도 없이 마시기만 하면 재미없지? 뭐가 제일 먹고 싶으냐? 터키 젤리요, 여왕폐하. 여왕은 병에 든 것을 또 한 방울 눈 위에 떨어뜨렸다.
곧 초록색 비단 리본으로 묶인 동그란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를 열어보니 머클로기로는 너끈히 나갈 것 같은 최고급 터키 젤리가 들어있었다. 젤리는 아주 달콤했고 한가운데까지 말랑말랑했다. 이렇게 마시는 젤리는 난생 처음이었다. 이제 몸이 완전히 녹은 에드먼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에드먼드가 맛있게 먹는 동안 여왕은 계속 질문을 해댔다. 처음엔 에드먼드도 입안에 먹을 것을 잔뜩 넣은 채 말하는 건 버릇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터키 젤리를 뱃속에 집어넣기에 바빴다.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더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여왕이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무는지는 의심해보지도 않았다. 여왕은 에드먼드에게서 남자 형제가 하나, 여자 형제가 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게다가 여동생은 벌써 나니아에 와서 파우누스를 만나고 돌아간 적이 있으며 에드먼드 자신과 형, 두 누이를 빼면 나니아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얘기까지 속속들이 들었다. 여왕은 특히 그 아이들이 4명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쏠리는지 자꾸만 그 얘기로 돌아갔다. 모두 4명이 확실해? 아담의 아들 둘과 이브의 딸 둘, 더 많지도 적지도 않단 말이지? 에드먼드는 터키 젤리를 입안에 잔뜩 쑤셔넣고 우물거렸다. 네, 아까 말했잖아요. 여왕은 에드먼드가 여왕 폐하라고 부르는 것을 깜빡했는데도 이제 그런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했다. 드디어 터키 젤리가 바닥이 났다. 에드먼드는 빈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여왕이 더 먹고 싶냐고 물어주기를 바랬다. 여왕은 틀림없이 그런 에드먼드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을 것이다. 에드먼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여왕이 준 젤리는 누구든지 한 번 맛을 보면 자꾸만 더 먹고 싶어지는 마법의 터키 젤리였다. 심지어 그냥 내버려 두면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댄다는 사실을 여왕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왕은 에드먼드에게 더 먹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너의 형과 누이들을 혹시 보고 싶구나. 네가 가서 형제들을 데려오겠니? 에드먼드는 여전히 빈 상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러죠 뭐. 형제들을 데리고 오면 터키 젤리를 더 많이 주마. 지금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단다. 마법이란 딱 한 번밖에 부릴 수가 없거든. 내 집에서라면 다르지만. 지금은 그 집에 못 가나요? 에드먼드는 처음 썰매를 탔을 때 여왕이 자기를 돌아올 수 없는 낯선 곳으로 데려갈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두려움도 죄다 잊고 있었다. 여왕이 말했다. 우리 집은 무척 아름답단다. 너도 반드시 좋아할 거야. 방마다 터키 젤리로 가득하지? 게다가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없단다. 나 왕자로 키울 만한 훌륭한 사내아이가 있었으면 했어.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니아의 왕이 될 사내아이 말이야. 왕자가 되면 금관을 쓰고 하루 종일 터키 젤리를 먹을 수 있지. 너만큼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는 처음이란다. 언제든 형제들을 데리고 찾아오면 널 왕자로 삼고 싶구나. 당신을 멍청하게. 지금은 안 되나요? 에드먼드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입과 손가락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였다. 여왕이 뭐라든 간에 지금 에드먼드의 꼴은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왕이 말했다. 지금 널 데리고 가면 네 형제들 못 볼 것 아니냐. 나는 아름다운 네 형제들을 꼭 보고 싶구나. 너는 왕자가 될 거야. 나중에는 왕이 될 거고. 그래서 그렇단다. 내 밑으로 신하와 귀족들도 있어야 하지 않니? 네 형과 누이들을 공작으로 만들어주마. 걔들은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 집에 들어가면 너는 형제들을 까맣게 잊어버릴 거야. 너무 즐거워서 형제들을 데리러 가는 일이 귀찮아질 거라고. 그러니 안 돼. 지금 당장 돌아가서 나중에 형제들과 함께 오너라. 알겠지? 그 애들 없이는 올 필요도 없어. 에드먼드가 간청한 투로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는걸요? 그건 문제없어. 저기 등불이 보이지? 여왕은 마법의 지팡이로 한 곳을 가리켰다. 에드먼드는 돌아서서 루시가 파우누스를 만났던 바로 그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곧장 가거라. 저 너머 인간 세계로 통하는 길이 있단다. 자, 이제 다른 길을 보렴? 여왕이 이번엔 반대편을 가리켰다. 나무들 너머로 솟아있는 작은 언덕 2개가 보이느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집은 저 2 언덕 사이에 있단다. 다음에 올 때는 가로등을 찾은 다음 저 2 언덕을 찾거라. 그리고 우리 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숲을 걸으면 돼. 명심해라. 형제들을 꼭 데려와야 한다. 너 혼자 오면 안 돼.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면 더 재미있을 거야. 안 그래? 다들 깜짝 놀라게 해주자꾸나. 그냥 형제들을 데리고 두 언덕으로 오는 거야. 너같이 똑똑한 아이라면 둘러댈 말쯤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겠지? 우리 집까지 오면 그냥 여기 누가 사는지 보자 라든가 뭐 그런 말을 하면 될 거야. 그래, 그게 제일 좋겠구나. 네 여동생이 파우누스를 만났다니까 어쩌면 나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 잔뜩 겁을 집어먹고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불쾌한 얘기 말이야. 파우누스는 아무 말이나 마구 직결어대거든? 자, 그럼. 에드먼드가 불쑥 말을 잘랐다. 부탁이에요. 집에 가는 길에 터키 젤리 하나만 더 먹을 수 없을까요? 여왕은 깔깔거리며 말했다. 안 돼. 다음에 만나면 줄게. 여왕은 난쟁이에게 어서 가자고 손짓했다. 쏜새같이 달려가는 썰매 위에서 여왕은 줄곧 에드먼드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다음에 주마. 잊지 마. 빨리 데려와야 한다. 에드먼드는 썰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숲에서 루시가 나타나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루시가 소리쳤다. 어머! 에드먼드 오빠! 오빠도 왔구나! 아, 정말 놀라운 곳이지, 지금? 그래, 네가 옳았어. 그게 마법의 옷장이라는 것도 알았어. 사과할게. 그런데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사방으로 널 찾았단 말이야. 루시는 너무나 기쁘고 들뜬 나머지 에드먼드의 말투가 퉁명스러워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이상해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 오빠가 올 줄 알았으면 기다렸을 텐데. 파우누스인 툼누스 씨랑 같이 점심 먹었어. 툼누스 씨는 아주 잘 지냈대. 하얀 마녀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야. 아직까지 마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대. 어쩌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했어. 하얀 마녀? 하얀 마녀가 누구야? 아주 끔찍한 사람이야. 여왕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스스로 나니아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모든 파우누스와 나무의 요정 드루아스들, 물의 요정 나이아스들, 난쟁이들, 동물들. 착한 이들은 너나 없이 그 여자를 몹시 싫어한대. 마녀는 사람들을 돌로 변하게도 하고 온갖 무시무시한 짓을 할 수 있대. 그리고 마법을 써서 나니아의 겨울만 계속되게 했다나 봐.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 말이야. 마녀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마법의 지팡이에 금관을 쓰고서 주위를 돌아다닌다지? 에드먼드는 단 것을 너무 먹어서 아까부터 속이 거북했는데 거기다 자기와 친구가 된 여왕이 위험한 마녀라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 속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에드먼드의 머릿속에는 터키 젤리를 더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에드먼드는 슬쩍 물어보았다. 하얀 마녀에 대해 누가 그딴 소리 했어? 파우누스가. 에드먼드는 파우누스에 대해 루시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파우누스들이 하는 말을 다 믿어선 안 돼. 누가 그래? 누구나 알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아무튼 여기 눈 속에 서 있는 건 궁상맞은 짓이야. 어서 집으로 가자. 참, 에드먼드 오빠. 오빠도 여기 와서 기뻐. 우리 둘이 왔다 갔으니 다들 나니아가 있다는 걸 믿을 거야. 아이, 신난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루시만큼 신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형제들 앞에서 루시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모두들 파우누스와 동물들 편에 설 게 확실했다. 그러나 에드먼드는 이미 마녀한테 반 이상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에드먼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형제들이 나니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비밀을 지켜야 할지 막막했다. 한참이나 걸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나뭇가지 대신 모피코트의 감촉이 느껴지더니 둘은 어느새 옷장 밖으로 나와 빈방에 서 있었다. 루시가 말했다. 오빠, 얼굴빛이 엉망이야.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하지만 에드먼드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 배가 몹시 아팠다. 루시가 말했다. 오빠, 어서 언니랑 큰오빠를 찾자. 할 얘기가 많잖아. 우리가 다 같이 가면 굉장한 모험을 할 거야.